됐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의 조지용 원장입니다.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추위, 그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진행할 주제는 2021년도 채용 트렌드와 전망, 이게 주제인데요. 내년도 채용 계획을 앞두고 있는, 수립을 앞두고 있는 채용 담당자들,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채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기회와 위험 요인, 환경 분석을 해보면 사실 기회 요인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좋지 않은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채용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뭘까요? 3년 전에는 채용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희망이었다라고 합니다. 희망. 그런데 이제 최근에 채용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하면 특혜,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채용 담당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조사까지 막 받아야 돼요. 예, 채용 리스크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회의도 하지만 화상으로 교육도 하고 화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직원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 면접 혹시 해보셨나요? 화상으로 하면 일단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임원들이 이제 면접하다 보면 지원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면접관님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말은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벗고 막 답변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여러 가지 각종 이슈 생기고요. 보안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 유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껏해서 이제 뽑았어요. 근데 면접할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성과가 별로 안 나와. 누가 뽑았냐 이런 얘기 또 들리고요. 그죠? 그리고 합격 통보를 딱 했는데 출근을 안 해요. 네. 합격 통보를 했는데 다른 회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여러 군데 합격하면 우리 회사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좋은 소식도 있어요. 채용 규모가 확 줄었죠. 기업이 별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채용 규모를 축소해요. 안 뽑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 뽑아요. 그럼 어때요? 좋잖아요. 채용 업무 없으니까. 그렇죠? 짧게는 좋은데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곧 채용 담당자의 역할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면 내년도 계획을 할 때 별로 채용과 관련된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해야 될 거냐, 이 몇 가지의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채용 전문 면접관이라고 하는 면접을 직업으로 하고 계신 절반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주요 트렌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예전에 이제 GE, 코카콜라 이런데 외국계 기업 인사팀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2002년도부터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인사하고 조직 이런 쪽의 컨설턴트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사 조직 쪽에서도 채용 쪽에 포커싱을 해서 주로 승진평가, 역량평가, 채용평가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채용 전문 면접관 리서치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도 진행을 했죠. 그래서 25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이제 직무 중심 채용. 이거는 이제 민간 채용 면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직무 중심 채용이 1위가 됐고 2위가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순위가 됐고, 그 외에도 면접 질문, 평가 촉도, 소프트 스킬 이런 게 올해 새로 나왔죠.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대인 역량, 공감, 협의, 협상 이런 쪽이 소프트 스킬이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화상 면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트렌드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짧게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비대면 화상 면접이에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일단 화상 면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CJ, SK, 카카오, 신한은행 다 이제 화상 면접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접관 교육도 대부분 다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국내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게 전환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당분간 안전하잖아요. 일단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무조건 일단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면이 좀 강하고요. 또 재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면접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거나 뭐 회의실을 마련하고 시설을 동원하고 이런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편의성도 일부 있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리스크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제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중간에 많이 끊겨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임원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면접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관상 보고 끝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화상 면접과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AI 면접.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 AI 면접이 채용 이슈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 면접을 도입한 데도 많지만 또 거꾸로 도입했다가 중단한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면접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AI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 저희가 면접관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답변을 해요. 그럼 답변을 듣고 심층 질문을 해서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AI 면접이라고 하는 기계는 지원자의 답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층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지원자가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뭐 표정이라든가 뭐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과거의 직무 적성 검사, 인성 검사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AI 면접 학원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표정을 막 이렇게 밝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학원도 있고, 뭐 목소리 톤, 그리고 또 뭐죠? 뭐 단어 뭐 이런 것들을 막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원자의 업무 직무 수행 능력하고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 약간의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채용을 했다가 없앤 회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내 기업들도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뽑았어요. 그랬더니 여성 지원자를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왜 그러느냐 봤더니 과거에 선배들이 여성 지원자들을 편견을 가지고 다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AI는 편견도 복제한다라고 해서 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제 훌륭한 여성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려면 어때요? 알고리즘을 조작해야겠죠. 그 조작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것들은 면접보다는 인적성 검사의 어떤 또 다른 형태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면접은 화상 면접 쪽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AI가 좀 더 힘을 발휘하려면 빅데이터죠. 우리 회사의 고성과자들의 행동 특성,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고과 잘 받은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거냐? 그런 거에서부터 뭔가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그리고 평가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체계화되고 그걸 또 투명하게 공유가 될 수 있어야 구직자들한테도 올바른 경력 개발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시 경력 채용. 공채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LG 다 어떻게 보면 공채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뽑아가지고 범용형 인재였죠.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시키고
부서 배치 면담을 통해서 실무에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뽑아서 바로 일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까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하고 인턴 경험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인턴 규모는 많이 올라갔는데 뽑는 규모는 올라갔는데 정규직 전환 규모는 또 굉장히 떨어졌어요. 기업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채용 그 구직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인사팀이 뭔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 라인 매니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필요로 하면 현장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스펙보다는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뭔가 선발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현장 라인 매니저들이 제대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느냐? 사실 준비가 돼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무별로 차별화된 도구를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입 채용에서 그러면 면접 도구를 가지고 신입들은 어떻게 뽑느냐? 신입한테도 저희는 그 경력 목표 혹은 타겟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왔고 어떠한 다양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프트 스킬 얘기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학벌로 직원을 뽑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포지션 있죠? 그 포지션, 그 직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떤 경력을 쌓았고 어떤 준비, 그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인성과 팀워크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 쪽에서 스펙 대신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을 뭔가 강화하는 거하고 이 글로벌 기업들이 지향하는 거하고 그 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BCG에서 연구 보고서를 한번 써낸 게 있는데 과거에는 전문 지식, 숙련의 기술 같은 하드 스킬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했다면 앞으로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과 혁신 능력, 이런 소프트 스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거다.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 의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딱딱하고 숫자, 이 데이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보다는 환자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는 의사가 더 중요하다. 왜? 수술 로봇가 한다 이거 이제. 그죠? 자, 세무사를 찾아갔어요. 세법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용어로 세법을 설명하는 사람보다는 고민을 들어주고 쉬운 용어로 설명해주는 세무사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자, 우리가 경력사원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채용 바로 결정하기 직전에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하죠. 평판조회. 그분 어떤가요? 그 과장님 어때요? 그 부장님 어때요? 그분이요. 똑똑하죠. 근데 같이 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뽑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레퍼런스 체크이 그분 협업이 잘 돼요. 소통이 되고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을 뽑아라 이거죠. 그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주로 이제 의사소통, 대인관계, 공감 능력, 요런 그 갈등, 요런 팀 지향성, 요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속성이 일단 정량화하고 측정하기가 일단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요 소프트 스킬은 단기간 내에 이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생 그 사람이 살아온 거야. 그렇게 쭉 살아온 행동이 축적돼서 대인관계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갔다 왔다고 갑자기 대인관계 능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갑자기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교육 하루 받고 이틀 받고 의사소통 스킬이 확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인터뷰를 할 때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류 전형에서도 그렇고 BEI라고 하는 심층 인터뷰 기법이죠. Behavioral Event Interview. 그다음에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BI를 말씀드렸는데, 면접 질문과 척도의 개발이 아까 3위 정도 됐었나요? 굉장히 높아요. 채용 쪽의 이슈예요. 그러면 뭐냐? 저희가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렇게 그 교육을 하러 어떻게 보면 이제 방문을 해보면 기존에 그 임원들이 쓰고 있는 면접 질문들을 쭉 보면 폐기해야 될 게 50%가 넘습니다. 안타깝죠? 왜요? 평가하기 어려워요. 타당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쓸모없는 질문 뭐냐? 자, 만약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 대표적으로 if 질문이라고 해요. if 질문. if 질문은 그 지원자가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거를 잘 대응하는 사람 누구예요? 임기응변이 뛰어나거나 말주변이 좋으면 합격합니다. 잘 얘기를 하죠. 장기 군속할 자신 있어요? 의지를 묻습니다. 뼈를 묻겠다고 하죠. 의지는 뭡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지가 가장 충만할 때가 면접 볼 때라고 합니다. 근데 합격하면 의지 갑자기 없어지죠. 의미 없어요. 근데 왜? 거의 대부분 이 질문들이 대기업, 공기업의 기출 문제예요. 아직도 묻고 있어요. 지금도 묻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자, 입사 후 포부. 자, 10년 후 미래. 앞으로 와가지고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미래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 면접관은 꿈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한 거는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꿈 물어볼 수는 있어요. 실천한 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 지원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한 걸 어떻게 적용해 봤나요? 검증해야 됩니다. 자, 존경하는 인물 묻지 않습니다. 그죠? 좌우명 뭡니까? 생각과 가치관 사실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럼 뭐냐? 회사의 핵심 가치를 실천했느냐? 어떻게 실천했고 얼마나 실천했느냐? 그걸 물어봐야죠. 평소 스트레스 관리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황이 아닌 일반 상황은 사실 평가하기 어렵죠.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 임원 면접에서 거의 100% 나오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면접을 할 때 두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는 인생이고요. 두 번째 살면서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거. 고생해 본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중학교 때 가정 환경이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가정 환경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채용 절차법 위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장 과정 묻지 않습니다. 역량 무관한 거 묻지 않습니다. 자, 일단 심층 인터뷰 기법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회사의 팀장과 임원들이 묻고 있는 평가하기 어려운 타당도가 떨어진 질문들을 일단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하면 합격 줄 거냐 이거예요. 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합격이고 어느 정도 불합격이냐. 그걸 저희는 이제 면접관의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해요. 스트라이크 존. 요 스트라이크 존, 여기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이고, 이 벗어나면 볼이라고 해요. 그 스트라이크 존이, 심판들마다 일정해야 됩니다. 그쵸? 면접도 똑같아요. 자, 지원자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면접관은 합격, 어떤 면접관은 불합격,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의 스트라이크 존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평가 척도, 수동적 행동이냐, 통상적 행동이냐, 레벨 3 능동적 행동이냐, 혹은 레벨 4 창조적 수준이냐, 패러다임 전환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잘 면접할 때 가늠을 하고 판단을 한 이후에 면접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거에 대한 등급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면접을 끝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문제 해결 역량, 언제 문제를 해결해 봤나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나요? 물어보면 문제를 해결했어. 레벨 1. 근데 근본 원인을 규명한 것들이 도출됐어요. 그 다음 레벨 2야. 근데 재발 방지 대책까지 세우고 조직의 공유까지 했어? 그럼 그거보다 더 높아.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을 척도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돼야 타당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평가 센터라고 하는데요. 실제 직무 상황하고 유사한 과제를 놓고 지원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체험할 때 객관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기법을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어때요?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레퍼런스 책이 있고 unstructured 인터뷰, 이게 전통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쭉 보면 워크 샘플 테스트, 그 위가 스트럭처드 인터뷰죠. 그걸 BEI라고 하는 거죠. 그 위가 70%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어떤 도구를 써도 타당도 100인 도구는 없다. 다만 타당도를 조금 올리고 면접 오류를 조금 더 줄이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은행에서 직원을 뽑아요.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뭐 지금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입사했어요, 은행에. 익숙하지 않는 신상품 판매를 맡게 되면 본인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할 자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타당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그 BEI 기법, 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근에 익숙하지 않은 상품을 팔아서 주위로부터 본인이 인정받았거나 혹은 남들보다 월등하게 판매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으면 실제 사례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BEI라고 합니다. 자, 그거보다 더 타당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 저는 고객이고요. 당신이 창구 은행원이에요. 자, 여기 상품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요 3개 금융상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한테 팔아보세요. 자, 5분 드릴게요. 근데 저는 나이가 70세. 저한테 지금 팔아보실래요? 시작! 이런 롤플레이 면접과 같은 도구를 어세스먼트 센터 도구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는 뭐죠?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 면접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PT 면접하고 BEI를 섞기도 하고 PT 면접하고 토론 면접을 섞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입사원한테도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리더로서의 의사결정 능력을 보는 도구까지를 좀 오버하긴 한데 요구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죠. 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묻지 마라 이거죠. 예? 아버지 뭐 하시나 물어. 그 문제가 돼. 학생들이 너무 싫어해요. 근데 물었어. 근데 묻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라에서 국회 통과했어요. 묻지 말라고. 그래서 작년에 채용 절차법이 강화됐습니다. 7월에. 그래서 직무와 무관한 거 묻잖아요. 500만 원 과태료예요. 청탁하잖아요. 3천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발표를 했죠. 과태료 기준 공포 7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올해 9월까지 신고 접수된 건만 408건. 그리고 과태료 처분 땅땅땅 108건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아직도 기업에 가보면 채용 절차법이 뭔지도 모르고 면접 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다 리스크죠. 그죠?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이와 채용 절차법과 관련돼서 불쾌한 면접 경험이 있느냐? 작년에 물어봤을 때 50.8%가 불쾌했대요. 그런 경험이 있다. 올해 물어봤거든요. 49.2%?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절반은 어때요? 불쾌했어.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랬더니 90%는 참았다. 10%는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면접관한테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고 끝나고 인사팀장한테 제기하기도 하고 SNS에 이제 올렸다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을 아직 안 봤어.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면접을 볼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좀 어린 학생들이죠.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이런 직무와 무관한 불쾌한 면접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50%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자, 만약에 대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채용에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그 의무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늘어났는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성에 도움이 됐느냐? 전문 면접관의 85%가 공정해졌다. 적합한 인재 뽑았느냐? 64%가 적합한 인재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50%가 넘어서 적합한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공정성에 비해서는 어때요? 갭이 꽤 있죠. 갭이 있어요. 한번 뜯어봐야죠. 그래서 공기업이나 이런데 블라인드 채용 현황을 쭉 실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껍데기만 블라인드 채용. 면접하는데 5분, 7분 만에 그냥 지원자 한 명당 5분, 7분 만에 면접 끝내요. 옛날하고 똑같아. 3년 전하고 똑같아요. 자, 블라인드 채용 뭐예요? 학교 출신 지역 뭐 싹 다 가리는 거죠. 뭐 성별 나이 싹 가리고 오롯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5분, 7분 만에 가능하냐는 얘기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의 확보를 비롯해서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 향상 중요할 것 같고요. 모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정성뿐만이 아니라 채용 적합성 감사를 실시를 해서 감사 저널에도 실릴 정도였고요. 코이카나 뭐 산업단지공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여기는 이 공정성과 적합성을 다 준수하는 ISO 바른채용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받았죠. 뭐 예를 든다면 여기 그 바른채용 실천 서약서라고 해서 CEO 서약서가 있는데요. 박귀찬 CEO예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CEO신데 나는 청탁에 의한 채용하지 않겠다. 채용 절차와 준수하겠다. 이 CEO 사인하고 채용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하는 거예요. CEO의 어떤 이런 모범적인 그 사례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면 공정한 채용, 적합한 채용이 잘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이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 1위가 됐어요. 이 이제 이슈가 왜 됐냐면 이 공공기관에서 면접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면접관들을 많이 50% 이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굉장히 수요가 막 늘어난 거죠. 근데 면접관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내 면접관보다 못해. 이상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막 팔짱 끼기도 하고 갑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채용 전문 면접관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내 면접관도 회사의 채용 감사인들도 면접관 자격을 갖춰서 이게 적합한 채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접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에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뭐 산업단지공단이나 SR, 뭐 국토정보 여기는 거의 상임이사들까지 면접관 자격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사내 면접에 들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더 나가서 채용 감사인까지 도입을 해서 채용의 질적인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빠르게 그냥 후닥후닥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교육훈련비가 있고 채용 비용이 있는데 이 교육훈련비가 채용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높죠. 근데 구글 같은 회사는 거꾸로 뒤집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뽑았는데 구글답지 않아.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 재교육을 시켰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채용할 때 아예 구글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돈 더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 우리 직무에 맞는 인재로 뽑는데 좀 더 포커싱을 하자. 자, 대학이나 취업준비생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외우라고 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학점 잘 땄어. 그게 다야? 그럼 불합격. 뭐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점 딴 거 공부한 거를 어떻게 적용해 봤느냐? 그죠? 내가 커리어 고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 노력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토익 점수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또 기본적인 소프트 스킬을 갖추는 쪽으로 대학의 교육이 좀 바뀌거나 취업준비생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관 분들에 대해서 이 면접관은 사실은 스페셜리스트 트랙이잖아요. 인사 분야에서. 그래서 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면접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구조화된 면접 방식에 비해서 그 도구와 방식을 쓰는 면접 전문가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하게 평가 도구나 면접 질문이나 모의 면접 훈련 등을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오프라인 환경에서 한 번 더 뵈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